진실은 언제나 하나, 단 하나의 진실을 깨뚫는 천재, 그 이름은 바로 주식탐정 코난. 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코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주식 사건을 파헤쳐 볼 텐데요. 긴 여정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41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수사 의뢰가 들어와서 함께 볼 텐데요. 단님께서 IHQ 수사해 주세요. 무슨 시비가 시총을 넘어갈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시비는 전환사채죠. 이러다가 상패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수사 의뢰를 해 주셨는데요. 함께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께서도 수사 의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하단 댓글에 수사 의뢰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좀 더 원활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새로 개설을 하였으니까요. 하단 링크를 참고하셔서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IHQ 현재 이제 동전주가 되어버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실적도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러다가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닌가, 그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를 통해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 네, 일단 뭐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보시면 다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엔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매니지먼트, 뭐 음반, 드라마 제작, 그런 것도 하고요. 사실 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한 이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광고 수익이 대부분인데, 일단 뭐 뒤에서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다수 좀 유명 연예인들이 있긴 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대부분의 이제 엔터 회사들이,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을 저희가 매니지먼트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뭐 그렇게 뭐 자랑식으로 이렇게 다 해놓습니다. 근데 뭐 보시면 이제 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사람, G.O.D 출신 가수죠. 요즘에 뺨으로 유명한 박준영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규혁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수 선담이랑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개구 우먼이죠. 이수지 씨도 보이고, 굉장히 좀 아티스트들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혁도 있습니다. 복싱을 그렇게 잘한다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또 개그맨 황재성도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유명인들을 통한 매니지먼트 수익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사업 부분의 수익 상세 내역을 보시게 되면요. 엔터테인먼트사 그리고 미디어사 이렇게 이제 두 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니지먼트 수익, 즉 이제 뭐 유명 이제 연예인들 뒷바라지 이렇게 해주고, 그러한 이제 수익이 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미디어 사업에서 광고 수익, 수신료 수익 보이시죠? 그러니까 미디어 사업이 사실상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전체 매출의 한 절반 가까이가 광고 수익이다. 즉 이거는 사실 뭐 야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뭐 망하진 않겠네. 근데 뭐 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 매니지먼트 수익 자체가 굉장히 크게 쪼그라든 거, 전분기 대비해서 이런 부분 사실 뭐 그닥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엔터사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사죠. 대히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뭐 드라마라든지 광고 수익을 확 땡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정말 오랜만에 뭐 시청률 10% 돌파하고 정말 이제 난리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러한 좀 대히트작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제가 이제 TV를 많이 안 봐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게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재벌집 막내 아들도 다 보진 않고 하이라이트만 좀 봤거든요. 그래서 레몽레인 같은데 좀 이제 투자도 해보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저는 좀 이런 것도 찾아보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국내 시장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포화 상태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우영우 뭐 변호사 같은 그런 이제 드라마들은 넷플릭스와 또 이렇게 또 연계가 돼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내 이 내수 시장은 굉장히 좀 작죠. 뭐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사실 IHQ라는 회사도 이렇게 좀 수출로 활로를 뚫으면
갑자기 뭐 데이트작 하나 내면서 주가가 뭐 두세 배 뛰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제일 아래에 지역별 수익의 상세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수가 여러분 거의 그냥 다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거의 못합니다. 수출 비중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대비해가지고 지금 수출하는 게 한 2%? 2%도 채 안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이거 넷플릭스랑 뭐 조인하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데이트작 하나 만들 수 있어 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엔터 사업 부분에서도 좀 이제 봤을 때 경쟁력이 사실 그닥 있어 보이진 않죠. 왜냐면 요즘 잘 나가는 뭐 JYP나 뭐 SM 뭐 이제 그런 데서 보면 거기에는 못 끼잖아요. 요즘 이제 글로벌적으로 떼돈 버는 뭐 이제 여자 아이돌이라든지 뭐 남자 아이돌 글로벌 인기 스타들이 사실 부재하고 넷플릭스 같은 그러한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대형사와 협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좀 이 부정적인 전망을 드릴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좋은 점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찾기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이제 단님께서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장 폐지가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는 좀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IHQ라는 종목은 여러분 제가 뭐 이것 좀 자주 보여드렸죠.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국 거래소 들어가셔서 상장 폐지 요건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IHQ는 실적도 뭐 별로 안 좋고 동전주의지만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처럼 조금 뭐 이 영업이익 적자나고 하면은 이게 관리 종목 지정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보시게 되면은 실적적인 부분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3개년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났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올해도 지금 2022년에도 사실상 적자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데, IHQ라는 종목은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난다라고 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 잠식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자본 잠식률이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지만 쉽습니다. 자본금 빼기 자본 총계 한 거에다 자본금을 나눈 게 50% 이상 그렇게 이제 잠식이 되면 요거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그리고 이게 2년 연속 이어지면은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IHQ 같은 경우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본 잠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자본금은 똑같아요. 그쵸? 근데 자본 총계를 보시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 빼기 자본 총계잖아요. 즉 자본 잠식에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부분은 뭐냐면, 자본 총계가 계속 줄어들다가 자본금보다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본 잠식률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률이 마이너스면 상관이 없어요. 즉 이제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크면 상관이 없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자본 총계 계속 줄어들면은 이거 결국 자본 잠식까지 가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021년도까지 봤을 때는 일단은 당장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피에 올려놨기 때문에 관리에 또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님께서도 이거 시비가 어떻게 시가총액보다 많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 자본 잠식에 빠질 것 같은 위기가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유상증자라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막 찍어내요. 이렇게 되면은 자본 총계가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분기 단위로 한번 볼게요. 분기 단위로 보시게 되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본 총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2021년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본 총계가 줄어들다가 작년 1분기부터 자본 총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부채가 여러분 늘어나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난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일어나지만 부채라도 늘려서 자본 총계를 늘리게 되면요, 결국 자본 잠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부산 같은 요즘에 뭐 주가 LCC 잘 나가서 한참 잘 오르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완전 잠식이 지금 됐죠. 부채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를 합니까?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부산도 보시게 되면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자금 수요를 받으면서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IHQ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에어부산은 지금 주가가 왜 오르냐면, LCC가 지금 야, 이거 몇 년 만에 흑자 전환이 드디어 이제 될 것 같다, 기대감이 있죠. 본질적인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IHQ 같은 기업은 사실상 이게 사업이 잘 될까, 그냥 뭐 제가 이제 엔터 쪽이나 뭐 프로그램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야, 이거 잘 나가는 다른 기업들도 너무 많은데 얘네가 과연 잘 될까? 그런 좀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지금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다소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겠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에어부산도요, 보시면 계속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한 번 출렁이고 두 번 떨어지고 뭐 한 번 더 또 세 번 급락하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턴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그런 기대감이 없는 동전주는 오죽하겠냐. 그래서 뭐 좀 다소 부정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전환사채 이야기랑 좀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이제 이 전환사채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찍어낼 수 있냐, 어떻게 시가총액보다 더 클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 유상증자를 많이 했는지 일단 보시게 되면요, 작년 2022년도에 유상증자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거는 즉 이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6번이나 주가가 희석이 된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오른다? 힘들겠죠. 그리고 전환사채도 많이 찍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해가지고 4번이나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환사채는 전환할 수 있는 사채예요. 뭘로? 주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또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또 이게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물량이 나오겠죠. 그럼 주가 또 떨어져요.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합쳐서 10번이나 했습니다. 이러면 주가가 10번이 희석이 된 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어요?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죠. 보통 이러한 기업은 그래서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님께서 실제로 뭐 투자를 한 건지 뭐 궁금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이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주식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된다. 보통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 아예 손을 안 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환사채란 거는 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라고 이렇게 현재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장 총액이 큰 게 요겁니다. 12회차인데 요게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물량이 나옵니다. 무려 5,400만 주가 나와요. 현재 이제 주식 발행 수 대비 4분의 1입니다. 최근에 이 작년 12월 초에 발행 주식 수 대비 10%에 해당하는 뭐 12물량이 전환됐다. 그래서 뭐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25% 물량이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실적 좋고 우량한 종목도 연중 긴축 기조 때문에 대박살이 났습니다. 반토막도 더 난 종목이 그냥 허다해요. 근데 굳이 이런 종목을 누군가 살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면 투자자들이 대부분 꺼려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자금 조달하기도 힘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유상증자하고 10이 뭐 계속 찍어내서 다행히 지금 당장 상장 폐지 우려를 막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를 생각해보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또 본질적인 부분 측이 이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유증이나 전환사채를 또 찍어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겠다.
이 뭐 기업의 내부자나 뭐 엔터나 어떤 프로그램 기획사 그 종사자가 아니라면은 관련된 어떤 특수한 정보는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좀 좋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좀 부정적인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범인 검거! 자, 그러면 범인은 검거했으니 사건 최종 결론 지어봐야겠죠? 오늘 IHQ 사건의 최종 결론은 IH가 아니라 IC 욕 나오는 기업은 일단 거르자입니다. 사건 해결! 자, 오늘 IHQ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가시기 전에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하단 댓글에 수사 의뢰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분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새로 개설했으니까요. 동영상 하단 링크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